자, 이제 SQL 쪽에 해당되는 것은 다 만들었고요. 이제 리스트는 다 만들었는데 또 뭐를 만들어야 돼요? 뭘 만드셔야 하면 이제 그 getTotalRow를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데이터 한 개만 가져오니까 뷰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붙여넣기 한 것은 그 이미지 글보기를 두 개를 가져왔는데, 이미지 글보기 두 개가 아니고, 두 개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 그 한 개는 이제 전체 데이터 글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글의 개수, 전체 이미지 전체 데이터 개수를 바탕으로 쓰셔야 돼요. 쿼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으면 좀 다른데요. count라는 거 쓰셔야 되죠. count라고 쓰시고 별표 쓰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외화 문장 없습니다. 없이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글번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아서 처리를 하시는 걸로 쓰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아서 검색을 하시려면 검색이 있으면입니다. 페이지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페이지 오브젝트의 데이터 사용을 하는 거죠.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 리턴 타입은 이게 전체 데이터의 개수니까 롱 타입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롱 타입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때는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사용되는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쓰고 있는 변수에 해당되는 타입과 맞춰주시면 돼요. 어떤 타입과? getTotalRow에 해당되는 타입과 맞춰주세요. 롱이죠. 롱 타입으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리턴 타입은 롱입니다. 그래서 롱 타입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메소드는 똑같이 이제 getTotalRow 이렇게 쓰시는 게 프로그램상 편하시겠죠. 쓰시고 넘겨받을 거는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겨받아야 되니까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겨받는 걸로 사용을 합니다. 써주시고요. 그 리턴되는 롱 타입과 동일하게 롱 쓰시고, 저희가 뭐 count 또는 result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맨 처음에는 0을 세팅하는 거죠. 롱 타입이니까 0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롱 타입이라서 L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있는 가정을 써야 되고, 지금 이미지 DAO는 맞고요. 이미지 DAO는 맞는데 뷰 메소드가 아니라 지금 getTotalRow 메소드죠. getTotalRow 메소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달받은 페이지 오브젝트를 한번 찍어봐라. 아직 getTotalRow도 안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해서 찍어보시고, 이제 데이터를 여기서 지금 실행하고 있고, 더 전달받은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본다. 확인해보면서 쓰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드라이브 확인하시고 2번, 그 다음에 getConnection에서 커넥션 연결하시고 3번, 셀렉트 문장에서 이렇게 안 한다고 카운트 쳐야 되겠죠. 카운트 가로 열고 별표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from 이미지까지만 쓰셔야 되고, from 이미지까지 쓰셔야 되고, 나중에 조건이 붙으면 where 문장 쓰셔야 됩니다. where 조건이 현재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한다. 되었습니까? 쓰시고요. 물음표가 없어졌죠? 데이터 세팅한 거 지우시고요. pstemp 하시고요. 객체를 실행하시면 그 다음에 리절트 rs에다가 꺼내게 되고요. if 문장에 rs가 널이 아니고 next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이 부여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리절트에다가 rs에 있는 .get 롱 타입으로 롱으로 꺼내시는데, 얘가 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오자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을 하신다고. 되시겠죠? 꺼내서 사용하신다고. 요거는 뭘 찾아보시면 돼요? 이전에 getTotalRow 이런 거 찾아보시면 돼요. 하시고 리턴은 뭘 리턴해요? 리절트를 리턴한 거죠. 리절트가 지금 전체 이거 리절트 말고 토탈로우로 쓸까요? 리절트보다는 getTotalRow니까 토탈로우를 받아내는 거니까 토탈로우로 쓸게요. 여기다가 토탈로우 리절트라고 쓴 거 대신에 토탈로우로 전부 다 바꿀게요. 빨간색 내주고 있죠. 토탈로우 이렇게 해서 써주신다.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여기 from 뒤에 테이블만 빼고 나머지 똑같죠? 똑같게 짜신다. 이해되시나요? 예, 똑같이 짜셔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SQL 쿼리를 요걸 실행하는 걸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자, 이렇게 다 만드셨으면 얘를 호출하는 걸 만드셔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리스트 서비스에서 이렇게 getTotalRow에서 get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번 눌러서
get total로 해서 오브젝트를 넘기는 걸 만드시면 데이터 세팅이 되고요. 리스트를 꺼낼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기시는 걸로 컨트롤 스페이스바는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기시는 걸로 작성하시면 끝납니다. 자, 리스트 서비스에서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내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이걸 왕창 다 고친 다음에 실행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실행하려는 것만 고치시고 나머지 올인한 건 다 주석 처리하시고, 여차하면은 메소드 전체를 다 주석 처리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하시고 이제 하나하나씩 해결하세요. 지금 저는 이제 리스트하고 get total로 해결했습니다. 나머지는 올인한 거 전부 다 주석 처리했습니다. 아시겠죠? 한꺼번에 바꿔놓고 주석 처리해서 쓰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리스트 서비스에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기면 얘가 이제 get total로 해서 total로 작성하고 하시면 이제 스타트 로우가 엔드 로우가 계산이 되죠. 요걸 하면 데이터를 못 가져옵니다. 이걸 안 가져오시면. 이거 안 하시면 데이터 못 가져오시고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겨서 리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list.jsp에서 이제 얘네들을 처리를 하셔야 되죠. 이미지 list.jsp 노티스고 처리하는 걸 쓰셔야 되고요. 됐죠? 지금 이게 오류를 고쳐놨는데도 얘가 오류가 나는 이유는 이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적용이 안 돼서 스페이스 바 한 개 누르고 저장하시면 그냥 해결이 됩니다. 오류가 없어지는 걸로. 예. 이해되시겠죠? 뭔가 고쳐져야 걔를 클래스로 만들고 다시 자바로 만들고 클래스를 만들어서 얘가 오류가 난 것을 해결해 줍니다. 아시겠죠? 해결해 주시니까 이렇게 쓰시고요. 그래서 리스트를 받아옵니다. DB에서 리스트를 받아오는 걸로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담습니다. 리퀘스트에 담습니다. request.set attribute를 이용해서 맨 처음에 오는 것은 이제 리스트를 먼저 담겠습니다. 리스트를 먼저 담아서 데이비에서 가져온 리스트를 먼저 담아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고요. 왜? ELX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request.set attribute 사용하시고, 이번에는 페이지 오브젝트를 담아서 나중에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담아서 페이지가 아니라 페이지 오브젝트를 담아서 처리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JSTL을 써야 되는데 JSTL 저기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를 한 개 더 쓰시죠? 컨서베이션 퍼센테이지 페이지네이션 태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골뱅이 쓰시고요. 저희가 태그 라이브러리 프리픽스 페이지 nav 내비게이션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태그 dir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웹-f 태그스라는 폴더에다 프로그램 짜놨다. 아시겠죠? 차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좀 쓰시고요. 다 됐으면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 부트스트랩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끝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태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용해서 페인 처리나 이런 것도 좀 쓰셔야 되고요. 작성을 하셔야 되고 검색도 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했는데 컨테이너는 만들었어요. 컨테이너 만들어서 이쁘장하게 갤러리 모양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했고요. 로우로 시작합니다. 데이터 로우로 한 개 시작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뭔가를 써가지고 사는데 요 데이터가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밑에 있는 데이터는 필요 없어요. 지웁니다. 지워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반복의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반복의 시작입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좀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얘네들은 조금 이제 해서 탭키 눌러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 반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반복을 시작하셔야 되고, 컨테이너 지금 병원하고 있는데 컨테이너가 한 개 지워졌나봐요. div에서 div가 한 개 지워졌네요. div 앵커 태그에서 등록이 있는데 div가 한 개 지워졌으니까 이제 얘가 없다라고 나와서 div를 한 개 더 써줘야 됩니다. 더 써줘야 되고, 이제 로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여기 여기서 로우에 해당되는 게 요겁니다. 로우에 해당되는 게 요거고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게 색이 바뀌어요. 쌍으로 페어로 되어 있는 게. 요 div가 이제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이렇게 맨 끝에 있는 게 되시겠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처음과 끝을 찾기를 못하시면 주석 처리하세요. 주석 처리해서 보십니다. 자, 여기 이제 요게 주석 처리가 이런 거죠. 얘가 이제 반복 데이터가 있는 만큼 반복 처리를 하는 거죠. 반복 처리한다.
데이터가 있는 만큼 반복 처리해서 사용하셔야 되니까 이제 저희가 C 땡땡 포이치를 사용한다는 거죠. 포이치를 써가지고 사용하시게 되고요. 반복 처리하는 끝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가 끝입니다. div를 좀 늦게 넣어서 사용하시고요. 자, 포이치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아이템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달러 중괄호 열고 리스트에서부터 받아오자. 얘는 이제 EL 객체를 사용하는 거라서 저장 객체 4개 중에 한 군데는 저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장한 데는 위에 올려보시면 리퀘스트입니다. 리퀘스트에다가 리스트를 이렇게 담아놨죠. 담아놔서 사용하고 있으시고요. 네, 리스트를 담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꺼냈으면 어떻게 되느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VAR이 나옵니다. 이런 이제 VO 객체를 꺼내자. 얘는 리퀘스트에 담긴 건데 리퀘스트에 담긴 겁니다. 얘는 페이지 컨텍스트에 담긴 겁니다. 이렇게 한 개 꺼내서 페이지 컨텍스트에 담아서 처리를 하는 거죠. 되시겠죠? 실제적인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세팅합니다. 여기 스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실제적인 데이터니까 달러 중괄호 열고 VO.number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쓰시고요. 요게 지금 이미지의 src, 요게 파일 네임이죠. 여기다 이제 중괄호 열고 달러 중괄호 열고 VO.파일 네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내는 거고, 여기가 게시판입니다. 여기 컨텐츠죠. 그래서 달러 중괄호 열고 여기다가 VO.컨텐트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네임이죠. 달러 중괄호 열고 VO.name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 날짜입니다. 이게 작성 날짜. 그러니까 달러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이제 VO. 이제 write date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작성해서 이제 데이터 집어넣을 거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하나, 둘, 셋, 이게 MD4로 했습니다. MD4 컬럼을 4 4개니까 4개로 나눴을 때 철시할 수 있는 맨 처음부터 맨 끝에까지를 12로 나누죠. 최대 12로 나누시고요. 요게 4니까 4 곱하기 3 하면은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3개의 데이터가 되면 줄바꿈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데이터 3개를 찍으면 줄바꿈. 이해되시죠? 줄바꿈 해라 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시는 게 여기 보시면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그 밸리어블 스태투스가 있습니다. 카운트라고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단축 약자로 VS 정도로 VS 밸리어블 스태투스 정도로 하기 막아두시고요. VS에는 뭐가 있냐면 몇 번 실행을 했지? 라는 것을 하는 게 나옵니다. VS. 그래서 밸리어블 스테이트먼트 안에 카운트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카운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운트를 한 개 찍어봐라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는데요. div 이미지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카운트를 요 뒤에다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중괄호 열고 쓰시고요. 보시면 vs.count 이렇게 해서 찍습니다. 카운트. vs가 여기 있죠. vs 여기 있고요. 여기 카운트가 있고 인덱스가 있습니다. 카운트가 있고 인덱스가 있는데 저희는 카운트를 좀 찍어보세요 하고 뒤에다가 한 칸 띄워볼까요? 한 칸 띄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주시고요. 이제 이미지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오류가 나면 고치셔야 되겠죠. 저희가 지금 입장 갤러리 여기 리스트에서 이미지를 이제 새로 고침 또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일반 게시판 말고 갤러리를 클릭하시면 오류가 났습니다. 오류가 났는데 왜 오류가 났지? 오류가 났는데 얘가 25번째 줄에 오류가 났습니다. 25번째 줄 여기인데요. 여기입니다. 여기인데요. 서비스 데이터 받아오는 중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은 데이터 처리하는 중에 오류가 났으니까 이클립스 봐야 되는구나. 이클립스 보십니다. 보시고요. 쭉 보시면 맨 위에 오류나고 맨 위에 SQL 신텍스 에러 SQL 찍었는데 여기 select I number 뭐 썼는데 SQL command not property ended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게 지금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어요? 라고 쓴 거고요. I의 number, I의 title, I의 ID, 여기 M의 name 맞고요. I의 write date를 위해서 write date 했었고요. I의 file name 썼습니다. from 쓰였고요. 이미지를 I로 썼고 멤버를 M이라고 썼고요. where 문장 썼습니다. where I의 ID 이꼬로 M의 ID order by 썼고요. order by 다음에 여기 지금 I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로 열고 from 다음에 뭔가 셀렉트 여기 셀렉트가 한 개 더 들어갔는데
더 들어가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지금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는 위치가 좀 그렇죠. 위치가 지금 SQL인데 SQL이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는 위치가 앞에다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from 뒤에다가 가져오는 게 r론 붙여 있고요. 이 i에 m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안쪽에도 있네요. 잘못 복사 붙여놓게 했네요. 이해되시겠죠? 두 번, 세 번 들어갔는데 쿼리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냥 안에 있는 거는 i에 m에 이렇게 붙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DAO가 좀 틀렸구나 라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DAO 분의 셀렉트 부분은 리스트의 셀렉트 SQL 문장에 해당하는 셀렉트를 봅니다. 보시고요. 맨 처음에 i에 m에 이게 붙는 게 맞습니다. SQL을 붙여서 사용하는 게 맞고요. 여기에 붙어 있는 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from 뒤에다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안 붙었는데 사용을 해서 여기다 붙여가지고 가로과 괄호 사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에서 rrom 넘버 이게 먼저 붙어야 되는데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SQL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서 씁니다. 플러스 이꼴을 썼으니까 추가하자가 아니라 그냥 이꼴이 됩니다. 이꼴 추가하자 했으니까 계속 여기 뒤에다 추가하면서 더 추가하고 더 추가하고 해서 하니까 그냥 SQL에다가 이꼴을 써가지고 여기다 SQL을 플러스해서 계속 붙이시는 걸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쿼리가 잘못됐으니까 쿼리가 제대로 나오도록 쓰셔야 되겠죠. SQL 디벨로퍼에 썼던 쿼리하고 동일하게 나오도록 쓰셔야 되고요. 되셨죠? 얘를 자바를 고치면 서버가 리스타트 되는데 보편적으로 리스타트 됩니다. 안되면 강제적으로 리스타트를 시키셔야 돼요. 됐을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이렇게 쓰신 다음에 새로 고침 다시 하시면 이제 가져왔죠. 가져오는데 여기 이제 옆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여기 옆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이미지가 조금 다르죠. 보여지는 게 아시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서 어떻게 보이도록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강제적으로 이제 수정을 한다. 두 번째는 강제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넘치는 부분은 잘라낸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데이터 나오셔야 되고요. 카운트 센 것 때문에 썼어요. 카운트 1, 2, 3 카운트가 3 한 다음에 줄을 한 줄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처리를 한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카운트를 세본 거예요. 카운트를 세봤고요. 카운트를 세는 소스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 소스에 보시면 list.jsp 에 보시면 여기 이제 카운트 vs.count 썼습니다. 카운트가 3의 배수면 0이 아니고 3의 배수인 경우에는 줄바꿈을 한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3의 배수인 건 줄바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오셨으면 이제 데이터는 나온 겁니다. 데이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세 단계 지금 하나 둘 셋 나오면 줄바꿈이 돼야 돼요. 줄바꿈이 되는데 현재 줄바꿈이 안 되고 있죠. 하나 둘 셋 해서 줄바꿈이 안 됐다는 F11을 눌러 보시면 그 코드에서 세 번째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 div가 현재 div가 안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div가 이제 갈라치기가 돼서 여기 텀네일 돼 있는데 그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줄에서 줄을 바꿈이 되는데 줄 바꿈이 안 되고 데이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여기 클래스에서 로우가 나오잖아요. 로우가 나오고 하나 둘 셋 출력이 되면 로우가 다시 이렇게 한 개가 생기고 다시 새로운 로우가 생겨야 되거든요. 우리가 데이터 3개당 한 개씩 짜기로 했잖아요. 그 핸드폰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핸드폰에서 보면 깔끔하게 보이는데 얘네들 이제 데스크탑에서 보였을 때는 이제 데스크탑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적은 거와 데이터 높이가 적은 거와 큰 거 차이가 많이 난다. 아시겠죠? 요걸 어떻게 할 것인가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무조건 그 n분의 1, n분의 n에서 여기 요게 이제 그거면 요거 너비에 따라서 높이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주겠다. 또는 이제 이런 너비에 맞춰서 이제 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얘를 줄여서 푹 줄여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난 쓰겠다. 이런 걸 이제 정하셔야 돼요. 디자인을. 아시겠죠? 정하셔서 사용하시는 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들어서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제 좀 짜는 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1, 2, 3, 그 다음에 줄바꿈해야 되는데 줄바꿈이 안 됐다는 얘기는 코드상 줄바꿈이 안 된 거예요. 보기는 그냥 줄바꿈 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가지 쓸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12까지만 쓸 수 있어요. 12까지는 쓸 수 있으니까 여기 4,
4 하면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밑으로 내려가도록 코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줄바꿈을 안 하더라도 여기 줄바꿈을 해서 줄 경계선을 줘야 돼요. 이게 로우가 또 한 개 생겨야 돼요. 생겨야 되는데 이 로우가 안 생겨도 그냥 줄바꿈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되시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런 게 이제 들쑥날쑥하게 돼요. 이게 막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이쪽 빈 곳으로 막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들쑥날쑥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막으시려면 줄바꿈하는 코드를 넣어주셔야 돼요. 넣어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어디다 넣냐면 포문을 막 돌리는 여기 한 개 찍었어요. 이렇게 한 개 찍으면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쓰는 거죠. 네. 데이터가 3의 배수로 찍힌 경우 줄바꿈을 해준다. 줄바꿈을 한다. 이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f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콕스비 쓰시고요. 쓰시고 뭘 쓰시냐면 c-땡땡 if 문장을 만들어서 줄바꿈에 아까 vs.count를 세봤어요. count. 그래서 달러 쓰셔야 되니까 EL개체에서 달러 쓰시고요. 중괄호 열고 vs.count 여기서 이제 조건문을 만드는 거예요. count가 3의 배수다. 퍼센테이지 쓰시고요. 퍼센테이지 3으로 나눈 경우에 이게 뭐가 같아요? 0과 같아요. 이게 3의 배수인 거죠. 3의 배수 되셨나요? 그럼 위에 게 3개를 찍은 거예요. 카운트에서 1, 2, 3 찍었어요. 아시겠죠? 1, 2, 3 찍으면 3을 이제 퍼센테이지 3으로 나눴을 때 이거 0이 나오는 거죠. 3개 찍으면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럼 여기 사이에다가 줄바꿈을 하세요. div를 끝내고요. 원래는 이제 슬래시 div를 끝내시고요. 이제 로우가 그 다음에 div를 한 개 더 써요. div를 한 개 더 써가지고 얘가 div를 한 개 더 써지면서 얘가 클래스가 뭐죠? 클래스 이꼬로 쌍따비 찍으시고요. 여기에 클래스 이꼬로 여기 보시면 로우라고 써야 돼요. 로우 한 줄입니다. 로우가 나타나야 돼요. 로우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쓰십니다. 근데 이게 경고창 나고 있잖아요. 경고창 나고 있는 게 이 태그 안에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여기에 if문이 있어가지고 태그가 닫힐지도 모르고 안 닫힐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사이에 div가 있는데 여기 div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 끝나는 걸 만들어놨는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뒤에 있는 게 div가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 건지도 모르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고창을 내고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근데 이렇게 쓸 때에 이렇게 해서 쓰실 때에 이런 것을 경고창 안 내고 사용하는 방법은 c-out이라는 걸 쓰시면 좋아요. out 아시겠죠? 그래서 out을 이용해서 쓰시는데 이렇게 저희 c-에서 뭐 이렇게 써가지고 써서 어떤 데이터를 뭐 출력을 하자라고 쓸 때 c-out이나 EL객체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여기 밖에다가 벌로 내니까 경고창이 내버리네요. c-out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c-out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구글링 해보면 되죠. JSP에 지금 JSP에서 이제 c-out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것을 찾아보시면 c-out을 사용하는 이유, 뭐 태그 사용하기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나와 있어요. 사용법과 특징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c-out에 대한 그래서 사용법과 특징 클릭했어요. 클릭해 보시면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다 밸류 집어넣으시면 돼요. 슬래시 해가지고 쓰시면 이 밸류 값이 출력이 돼요. 이렇게 쓰더니 EL객체 그냥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쓰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c-out 대신에 그냥 쓰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왜 써야 되는지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있죠. 사용하는 이유 앞서 배운 것처럼 보안성 문제 때문에 이런 걸 쓴다. 써져 있죠. c-out이라는 것은 쓰십니다. 아시겠죠? 바로 달러 해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c-out을 이용해서 이런 보안이랑 상관이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써주세요. 이런 얘기죠.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자 이제 얘네들을 이제 만약에 뭐 코드에 해당되는 것을 경고창 쓰는 것을 이제 출력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얘가 스크립트 안에 EL객체 스크립트 안에 뭔가 처리가 돼서 쓰지만 이제 c-out으로 쓰시게 되면 뭐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쓰시면 좀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쓰셔도 무관하시면 그냥 출력을 하는데 그냥 쓰실 수 있으면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c-out을 굳이 쓸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달러 쓰시면서
달러 중괄호 열고 사용하시고요. 이 안에 내가 쓰고 싶은 태그를 문자열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문자열로 집어넣어서 그다음 중괄호 닫고. 이게 이제 데이터상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것들이 데이터 상에서 쓰는 것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사용해서 이제 그 div를 먼저 닫고요. 그럼 요거는 뭘 닫은 거죠? 뭘 닫은 거냐면 이제 데이터 로우에 해당되는 걸 한 줄을 닫은 거예요. 데이터 로우에 해당되는 요거를 div가 있는데 슬래시 div를 이용해서 한 줄을 닫은 거예요. 그럼 한 줄을 또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div에다가 쓰는 것을 또 달러 중괄호라는 건 문자를 쓰면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쌍따옴표 찍고 사용할 수 있어요. 중괄호 닫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여기는 쌍따옴표 찍었잖아요. 예. 똑같은 쌍따옴표는 안 되니까 이제 따옴표를 붙여서 사용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경고가 사라지는 거죠. 경고가 싹 사라지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냥 HTML 태그를 쓰면 얘가 매칭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if 문장은 매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if 문이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냥 코드를 짜면 얘가 여기서 이제 div를 시작했는데 끝나는 점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짜서 출력하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C 아웃을 쓰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뭐 div에서 코드를 작성을 하든지 이해객체를 써가지고 div 태그를 찍으라고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고가 사라지게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태그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고를 나타내게 됩니다. 태그 자체를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출력하세요 라고 쓰시면 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는 거죠. 새로 고침만 하면 바뀐 게 없을 거예요. 도대체 뭐가 바뀌었지? 새로 고침 했어요. 근데 뭐가 바뀐지 몰라요. F12 눌러보세요. 눌러보셔서 사용을 하시면 지금 F12 누르시고요. 사진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사진을 클릭하세요. 세 번째 사진을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요게 지금 세 번째 사진이고요. 사진이고 데이터 로우에 데이터 부분이 찍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우가 한 개 더 찍힌 거 보이시죠? div 로우. 맨 마지막 게 한 개 더 찍혔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 로우가 한 개 더 찍혔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표시가 안 되니까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는데 여기 좀 껄끄럽습니다 하면 조건문을 다시 주는 거예요. 제가 데이터 로우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3에 해당되는 것인데 마지막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렇게 마지막 데이터인 경우에는 찍지 말자. 마지막 데이터가 아니어야 한다. 그 3의 배수이고 n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가 아니어야 된다. 마지막 데이터는 어떻게 하죠? 마지막 데이터 마지막 데이터 그 1, 2, 3, 4 카운트 세고 있어요. 아시겠죠? 세고 있는데 마지막 데이터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예, per 페이지 넘입니다. per 페이지 넘. 페이지 오브젝트에 per 페이지 넘이 개수를 6개를 찍어놨으니까 1, 2, 3, 4, 5, 6까지 나온 거죠. 아시겠죠? 지금 per 페이지 넘이 몇이냐면 지금 6입니다. 6이죠? 되시겠죠? 그래서 1 카운트로 세면 1, 2, 3, 4, 5, 6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6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n 쓰시고요. 그 vs.count 카운트가 아니어야 됩니다. 느낌표 있고로 아닙니다.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에 페이지 오브젝트 점 쓰시면 per 페이지 넘하고 같으면 안 돼요. 같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맨 마지막 6을 이제 3의 배수로 하면은 3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한 줄이 더 생기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데이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줄이 더 생겨요. 이해되시죠? 한 개 더 생기니까 마지막 데이터는 이렇게 이게 마지막 데이터라는 겁니다. 마지막 데이터 출력할 때는 이제 한 줄을 더 만들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이제 로우가 이렇게 데이터 로우가 한 줄이 더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 줄이 더 생겼는데 원래는 두 줄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데이터 로우가 여기 로우 부분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두 개, 밑으로 내리면 여기 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 세 개씩 해서 6개 해야 되는데 그 로우가 한 개 더 생겼어요. 로우 안에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div부터 슬래시 div까지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빈 로우가 한 개 생겨요. 그래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세요. 하시면 이제 바디 부분에 오류 났네요. 오려놨는데 n 쓴 다음에 카운트인데 cont count u자 뺐어요. count u자를 빼가지고 지금 오류가 나고 있고요. 예.
이런 게 여기 85번째 줄에 오류가 났으니까 요거죠. 그리고 방금 고친 게 오류가 났겠죠. 아까 전에 했는데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로우가 여기 한 줄 있고 그 다음에 두 줄만 생긴 거죠. 로우 마지막 로우에는 데이터가 있어요. div에서 데이터가 있는 로우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빈 로우는 생기지 않아요. 비어있는 로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비어있는 로우를 이제 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요걸 한개 써놓은 거예요. n 쓰시고요. 이게 마지막 데이터인 경우에는 페이지 오브젝트와 per 페이지 오브젝트 뿌리려고 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정했는데 카운트를 쟀을 때 얘가 카운트가 6이면 데이터를 6개만 찍기 때문에 6개를 불러왔습니다. 얘가 6이면 여기에 per 페이지 6으로 같으면 얘가 한 개 더 만들 필요가 없죠. 로우를 한 개 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같지 않을 때만 로우를 만듭니다. 그래서 1, 2, 3, 3이 지금 배수인데 3일 때는 여기 3이고 요거하고 토탈 로우하고 같지 않으니까 느낌표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으니까 로우를 한 줄 만들어요. 만드는데 3, 4, 5, 6 해서 6이 되면 이게 같으니까 같죠? 같으니까 로우를 만들지 않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서명권을 찍을 때 줄바꿈을 한다. 그래서 단 쓰시고요. 단. 그 페이지 단 쓰시고요. 단. 그 페이지의 총 개수와 카운트. 카운트가 같으면 줄을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고요. 예, 등록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per 페이지 넘은 보내야 되죠. 물음표 쓰시고요. 저희가 per 페이지 넘 이런 거 보내야 되는데 달러 중괄호 열고 페이지 오브젝트에 있죠. 이꼬로 꼭 쓰셔야 됩니다. 이꼬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per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per 페이지 넘을 이렇게 붙여서 넘겨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페이지 처리할 때 이런 것들을 배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인클루드는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메뉴는 나오고 컨테이너 잘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11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여기가 아무리 비어 있더라도 여기가 아무리 비어 있더라도 이쪽 게 적은 게 이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이거를 비워놓게 되면 이제 로우를 구분을 안 해놓으면 이게 이게 비어있는 부분에 위로 올라가서 이쪽에 차지하게 됩니다.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도 이쁘게 잘 이렇게 네이버처럼 잘 이쁘게 올라가면 괜찮은데 그게 이쁘게 안 올라가요. 이해되시겠죠? 자꾸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어차피 이거는 텀네일이잖아요. 텀네일. 손가락 표시에 보여주는 이제 이미지 리사이징에서 작은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작은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텀네일에 해당되는 것은 나는 만약에 제가 요걸 표준을 요걸로 만든다. 그럼 요걸 만드는 것을 요렇게 제가 요렇게 잘라서 만들겠다. 그럼 요걸 이렇게 자른 거죠. 크기가 넓어지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것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든지 아니면 가운데만 보여주든지 이렇게 가운데만 선택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일부분만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텀네일이나 리사이징 그 파일을 리사이징해서 다시 하시거나 또는 작은 이미지로 한 개 더 저장을 하는 거죠. 리사이징해서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해객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미지 객체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하지 하는 거 쓰셨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남았죠. 한 가지 남은 거는 등록 버튼입니다. 등록 버튼이 현재 그 갤러리인데 로그인을 안 했으면 여기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로그인 안 돼 있는데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 나와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내가 만약에 글쓰기 버튼을 누르신다면 글쓰기에 해당되는 것을 누르신다면 글쓰기에 해당되는 것에 이제 작성자는 아이디를 로그인한 아이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로그인을 안 했으면 사용 못하는 이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c땡땡 if 문장을 작성하는 거죠. if 쓰셔가지고 c땡땡 if 테스트는 달러 중괄호 열고 뭐였죠? 예, empty 비어있는 경우, 비어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느낌표 하시고 empty 비어있지 않으면 로그인이 비어있지 않으면 보여라 라고 이제 써주는 거죠. 이렇게
슬래시 C 땡땡 쓰시고요. 요게 이제 이 안에 C 태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로그인 한 경우에만 보인다. 얘들은 주석을 다실 때도 안으로 주석을 달아주세요. 로그인 한 경우만 보이는 메뉴입니다. 버튼이죠. 메뉴 버튼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등록 버튼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고 이제 리스트를 보이게 되고요. 제가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시면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갤러리 부분을 보시면 이제 여기 등록 버튼이 나오는 거죠. 등록 버튼이 나오게 되시고요. 로그인을 로그아웃을 해서 로그아웃을 하시고 다시 이제 갤러리를 클릭해 보시면 이게 없어집니다. 사라지게 되는 이런 처리가 되십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